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한 주를 또 돌아보면 주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주 중반에 다시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금요일이 되니까 제자리로 올라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이 주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 단기적인 전망 같이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의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AI 수요 대응을 위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중동의 리스크 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런 지정학적 불안보다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당분간은 유가 흐름과 또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증시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의 수요가 지금 선물 시장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내용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비트럼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30일 누적 수요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50만 비트에서 마이너스 7만 5천 비트 수준까지 급반등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의 수요가 같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29만 5천 비트에서 중립을 소폭 웃도는 수준까지 회복이 됐는데요.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시장의 수요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7만 8천 비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선물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재시험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는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 수요도 함께 회복이 돼야겠죠. 지금은 현물 자금 유입이 추가 상승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현물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도 더 늘어나는지 여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트럼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왜일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가 자체 블록체인인 로빈후드 체인을 공개한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요.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아비트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하루 만에 19%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빈후드 체인의 거래량 첫날에 5만 6,8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서 그 다음 날에도 3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출시 첫 주에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 규모를 보더라도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초기 이용자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파트너십에 따라서 이 로빈후드 체인에서 발생하는 프로토콜 수익의 10%가 아비트럼 생태계로 환원되는 구조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아비트럼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글로벌 온체인 금융 플랫폼 구축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RWA와 디파이 이용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로빈후드의 온체인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에 대한 수혜를 입는 아비트럼까지 여러분은 조금 더 연결을 시켜서 함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짙은 녹색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방금 전에 살펴봤을 때까지만 해도 6만 3천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63K 부근에서 치열하게 조금 매수와 매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2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이 비트코인보다 못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36달러까지 밀려 있는데 1,800달러를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살펴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죠. 1.1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보였었지만 현재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0.11% 상승에 불과하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80달러 돌파해서 82달러까지 가더니 이제는 77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자리를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타의 메이저 코인으로도 아직까지는 온기가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63K를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확실하게 실려줘야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알트단으로도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반짝 상승에 그친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여기에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오늘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단기적인 전망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이 안에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주요 저항 구간인 64.6K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내일의 코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어제보다는 오늘 비트코인이 슬슬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4.26K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아직 더 크게 남아 있는 건지 오늘 전문가님과 세밀하게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도 이렇게 항상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게 더 중요한 것이냐, 거시경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뉴스가 어떤 게 나오든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크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시경제를 또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의문이 드는 게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번 연도 10월에 무조건 간다. 오, 맞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왜 가는지에 대한 네.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거시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독립적인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관 투자 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같이 전통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금리 인상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달러가 좀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22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자, 반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반대가 조금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매수 압력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우리가 조금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능성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기대감보다는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쵸. 지금 우리가 당장에 뭔가 무조건 이번 연도 안에 이번 연도 말에는 오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좀 이 거시경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의 그 생각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여태까지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이렇게 독자적인 흐름을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와 우리 시장의 지금 모습은 조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일단 현물 ETF가 출시가 됨으로써 기관들의 자금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독립적인 자산일 때 그 모습보다는 전통 금융권에 훨씬 더 많이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시경제 이런 이벤트, 이슈들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10월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감기 사이클을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때쯤이면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 여태까지 급격하게 상승이 나타났었을 때는 거시경제상 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상이 거론이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연말로 갈 때 시장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동결 혹은 오히려 1회 인상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요즘에는 그래도 물가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이고요. 연준 안에서 이 캐비너 씨도 처음 등판했을 때보다는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 폴리마켓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네. 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쵸. 금리 인상을 이제 1회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지영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지표 발표들이 조금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게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낮게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주요 지표 발표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처럼 이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거시경제라든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시경제를 무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혹은 재인상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약간 무지성 투자에 가깝죠. 그러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에는 좀 단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현재 주요 구간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주요 저항 구간을 빠르게 돌파를 한다고 해도 이 80K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그런 큰 박스권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57.8K에서 80K 사이에서의 대형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박스권 안에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 불장 상승 랠리가 펼쳐지려면 이 거시경제가 무조건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된다고 해도 저는 80K를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금리와 관련돼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맹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겠지라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가장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연준의 스탠스가 나아질 가능성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본다
한다면 아직까지도 동결이 가장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시기보다는 물가 지표 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우리 시장에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만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보시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에 움직여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그 결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전망은 다시 한번 새롭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하반기에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 옆으로 누울 가능성,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일단 금리로 보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세 시나리오. 이제 좀 80K를 돌파하고 좀 강세 시나리오인데 조금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이 당연히 금리 인하가 돼야겠죠. 근데 이 금리 인하가 당장 막 된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연준 의장이 주요 지표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연설을 할 때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ETF가 유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전망을 보면 80K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응은 이제 보유를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걸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할 익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금리 동결이 조금 장기화가 되면서 규제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되면 이 박스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55K에서 혹은 70K 그리고 80K 안에서의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조금 지속해야 되고 저점 매수를 활용해서 단타로 조금 수익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약세 시나리오인데요.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또 이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좀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유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고 또 이제 뭐 주요 지수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54K보다는 조금 더 밑에 구간인 48K까지 좀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조금 준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별로 기준을 어디에서 세워보느냐 그 힌트는 금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이번 FOMC가 끝나고 나서 케빈 허쉬의 발언에도 집중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경제 지표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으니까 고용이든 물가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우리 시장에 많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금리만 보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겠죠. 거시경제라는 건 정말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는 거니까요. 금리 외에는 어떤 것들을 조금 부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최근까지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에너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에너지, 이제 유가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그쵸. 우려를 좀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국채 금리 상승은 위험 자산의 매력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물 금리가 4.5%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침체 지표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경기 침체 지표를 보셔야 될 게 실업률 그리고 PMI 위축 그리고 소비 감소는 이제 경기 침체 신호는 이제 위험 자산 전반에 매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부분을 우리가 거시경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처음에 10만 전자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이상 뛰어넘었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점에 그냥 상승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뭔가 한 무릎 정도에서 잡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80K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 진입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시경제를 충분히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거시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참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 드시죠. 내가 혼자서는 다 체크를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 그대로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최근 한 주 동안 어떤 코인이 급등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러가 급등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일까요? 일단 블러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8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NFT 거래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숏 스퀴즈가 일어났고요. 이제 블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락을 보고 있었을 텐데 네. 이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위로 가격이 많이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만약에 다시 재차 진입을 한다면 이 20원 라인, 이 변곡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블러라는 코인을 투자 관점에서 조금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NFT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큰 분야인 만큼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가기엔 조금 위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원 정도 구간에 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블러 역시나 리스크를 품고 있는 코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돌림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노려봄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비트코인의 실시간 차트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까지는 지금의 기조를 조금 이어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제가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주요 변곡 구간 64.7K가 있고요. 밑에는 61.3K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우리가 주말 동안에 또 미국과 이란의 조금 협상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긴장이 고조되게 된다면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지금은 좀 단순해요. 64.7K 61.46K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어디로 방향이 간다라고 점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말까지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세한 전략들 역시나 정보방에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어디에서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좀 볼륨이 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타겟가는 1930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반응을 보고 조금 더 분할 익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익절을 할 것인지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들어가기에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보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 통해 디테일하게 받아가 보시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